28일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태풍이 되어 이번 선거판을 흔들고 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지지자들의 응원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는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28일 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도 시끄러웠던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을 잠재우고 하나가 되어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의 아픔을 딛고 중성 동갑에 지원 유세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기는 날이 아닙니다. 이번 4월 10일은 국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이번 4월 10일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 나라의 미래를 망친 그 세력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는 날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윤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첫날부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향해 막말을 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주변에 있었던 어떤 국회의원들이 제 장관한테 이랬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정치적이냐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자기 직업을 그렇게 비하하냐고. 정치인이 직업 아니냐고.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대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현재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하며 캥기는 게 많아 보이는데요. 얼마 전 조국 대표는 국회에 입성하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마 그 순간부터 선거는 관심 없고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서는 한동훈과 보수 언론이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후보들을 털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국민들의 마음에 어떻게 녹아 들어갔는지 조목조목 세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향해 국민들은 왜 마음 아파하며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한동훈과 윤석열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용암 같은 응원의 이유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안 되냐. 그리고 왜 이렇게 조국혁신당 비례 1번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연일 공격하고 있느냐. 묶어서 얘기를 중간 논평 삼아 해보자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조국은 되는데 자기는 왜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동시에 이재명 조국을 그렇게 때리는데 안 죽는지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는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검사의 눈으로 밖에 세상을 볼 줄 모르니까 세상이 법정이 아니거든요. 법정은 세상을 구성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법정에서 이기면 세상에서 이긴 줄 알아요. 특히 최근 들어 더 이해를 못하는 건 조국 혁신당 돌풍일 겁니다. 조국 신당 초기부터 그랬잖아요. 예. 조국 신당이 3%를 어떻게 넘겨요? 검찰이 그렇게 죽여놨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이런 얘기거든요. 자기들이 다 죽여놨다 이거죠. 이 사람의 마음을 전혀 읽어낼 줄 몰라요.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판 자체를 흔드는 건 조국 혁신당밖에 없습니다. 지지율이 오르네 내리네 올라가네 내려가네 문제가 아니라 판을 흔드는 건 조국 혁신당밖에 없는데 이 선거 초기에는 이 검찰 정권은 일부러 조국 혁신당 건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민주당과 파이를 갈라먹으라고. 서로 싸우라고. 이간질하기 딱 좋잖아요. 꽃놀이패라고 본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크면 조국 비호감 되살리면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들이 조국의 덧칠한 이미지에 자기 스스로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만하게 본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병립병으로 3%를 어떻게 넘어요? 저 태도. 다소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다 죽여놨기 때문에.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무수히 쏟아냈던 검찰발로 받았던 저주의 기사. 거기 자기 스스로도 가스라이팅이 됐거든요. 민당의 또 몇몇 의원들도 가스라이팅 된 거 마찬가지였어요. 그 프레임에 포섭이 돼서 위축이 돼서 조국의 강을 건넜느니 어쨌느니 이건 공정과 상식 얘기하는데 공정과 상식은 전혀 무관합니다.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도 조국 묻어서 같이 공격받을까 봐.
프레임 자체를 깨야하는데 프레임 안에서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는 거죠. 자기 안전을 도모하는 거예요. 공정과 상식 무관한 겁니다. 근데 저는 조국은 뜬다. 이번 선거에서. 그리고 꺼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우주의 법칙이에요. 조국이 난도질 당하는 걸 지켜본 사람들이 받은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 해소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평상시에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아쇠가 당겨지면 가면이 벗겨지게 돼 있어요. 출발은 측은지심이었죠. 예. 측은지심이 아주 깊이 새겨진 감정이에요. 한 번 작동하면 쉽게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꺼지지 않는다고 한 것이고, 그런데 부산 연설에서 방아쇠가 당겨졌어요. 조국 본인 가슴 속에서도 방아쇠가 당겨졌고 지켜보던 사람들에게서도 방아쇠가 당겨진 거예요. 제가 고향 부산에 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산 사투리로 경고합니다. 이제 고마 치아잡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지 말고 자신의 입을 막으십시오. 조국 혁신당의 분에 넘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과 대한민국 국민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날입니다. 3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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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부산말로 경고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같이 해주십시오. 이제 고마 시작하자. 보수가 이걸 너무 늦게 눈치챘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개 같은 정치라고 아무리 해봐야 이 선거를 자기 힘으로 살려낼 수가 없어요.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주변에 있었던 어떤 국회의원들이 제 장관한테 이랬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정치적이냐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자기 직업을 그렇게 비하하냐고. 정치인이 직업 아니냐고.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개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되는데 조국은 되는데 한동훈이 안 되는 이유를 저는 본인은 전혀 모르거든요. 선거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 이야기에 웃고 우는 거예요. 한동훈에게는 이야기가 없어요. 서사가 없는데 어떻게 감정이입이 생깁니까? 감정이입이 없는데 어떻게 몸과 마음이 움직여요? 몸과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선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정해지는 순간부터 예정됐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오히려 조선일보처럼 영리한 곳이 왜 한동훈으로는 안 된다는 걸 못 봤을까? 저는 그게 의아한데, 오히려.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보수는 뒤늦게 선거 막판까지 조국 혁신당 공격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례 1번뿐만 아니라 비례 후보 전부 다 뒤지고 있을 거예요. 판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연합 지지하시는 분들도 표는 더불어민주연합에 주더라도 조국 혁신당에 대한 공격에 같이 맞서 싸워줘야 하는 거예요. 선거판의 동쪽 역학이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조국 혁신당을 그렇게 흔드는 게, 그리고 안보 이슈를 가지고 흔드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 판을 뒤집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누구를 때려도 판은 안 흔들립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바람이 불 때는 어설프게 때리면 바람이 더 커지죠. 예. 남아있는 카드는 제가 보기에는 안보 이슈, 예. 국지전 얘기해왔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이런저런 구상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포사격 훈련했는데, 예.
남쪽으로 쏜 게 아닌데 막 반격해버린다든가.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미국 오케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를 거야, 막 그런 기획하는. 지금 기획 수준을 봐서는 그것도 모를 거야.